개인적으로 가장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재밌는 뉴스입니다, 이게. 예. 삼성의 재밌는 반격이죠, 이게. 우리가 여러 번 저희 방송을 통해 소개한 말세탁. 그렇죠. 예. 말세탁에 대한 반박인 거죠. 네, 말세탁 아니다라고 반발한 건데 주씨 오랜만에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자면 삼성이 삼성 소유 말 2마리를 말 장사한테 팔죠. 네. 그렇게 거래 하나가 있고 최순실 씨가 말 2마리를 말 장사로부터 사죠. 네, 싸게 아주 싸게 예, 삽니다. 그 거래 하나가 있고 거래 2개가 있는 겉으로는 2개가 있는 거래인데 실제로는 삼성이 말 2마리를 말 장사에게 팔고 허위로 매매 계약서를 맺은 뒤에 돈을 받지 않았다. 네, 잔금을 받지 않았다는 네, 돈을 거죠. 받지 않았고 그리고 최순실 씨는 이어서 새로운 말 2마리를 똑같은 말 장사한테 사면서 새로운 2말의 가격 전부를 내는 게 아니라 삼성이 돈을 받지 않은 그 2말의 가격을 뺀 차액만 지불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삼성이 자기 소유의 말들 값을 최순실에게 준 것과 같죠. 네, 사실상 뇌물을 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교환 계약, 그러니까 비밀 계약, 이게 증거다 하면서 특검이 이제 흔들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어제 나온 삼성의 반격의 내용이 뭐냐면, 말 중개상과 매매 계약을 팔았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2마리를 처음에, 최초에 첫 번째 계약. 해지하고 말 소유권을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것도 올해 5월 말입니다. 예. 네. 말을 돌려받았다는 게 바로 원래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다는 증거 아니냐. 그럼 그게 증거가 되는지도 저는 의아하지만 그리고 문제가 된 여기가 제일 재밌습니다. 문제가 된 말 세탁을 한 그 교환 계약. 이거는 삼성 모르게 최순실 씨가 말 장사와 몰래 맺었다는 거예요. 삼성이 속았다는 겁니다. 저희 굉장히 재밌는 반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은 물론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네, 이번에 2, 4분기 영업이익도 세계 1위예요. 애플 넘어서. 대단한 기업인데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 워낙 권력과 딜을 해서 해결하던 습성이 나와서 그런 건지 이게 굉장히 우스운 답변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삼성 주장은 최순실 씨가 삼성을 속이고 말장사 몰래 삼성 말을 교환한 계약을 맺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갑자기요. 네. 근데 이게 최순실 씨 혼자 되나요? 말장사도 동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장사가 한국의 아줌마와 손을 잡겠다고 삼성하고 손을 펼쳐내나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삼성과 앞으로 거래하겠다는 맺은 거래 규모가 얼마인데 그리고 최순실 씨는 이 교환 계약이 최순실 씨 입장에서 이익이에요. 삼성 말값을 주지 않고 차익만 지불하면 되니까. 말장사는 근데 삼성을 속일 만큼의 이익이 없어요. 말장사, 이게 삼성을 속이는 엄청난 리스크. 자기가 삼성과 앞으로 하겠다고 맺어진 여러 가지 계약들. 엄청난 계약이 있는데, 아니, 이 아줌마한테 말을 싼 값에 주려고, 더군다나 최순실은 이익이지만, 본인은 아무런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액의 몇 배를 주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삼성이. 예, 어제 특검 쪽에서는요, 설사 줬다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고요. 당연하죠. 예, 게다가 당연한데. 또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정유라 씨가 그 말 다 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은 인류 기업인데 부회장을 구하려고 정말 머리 좋은 변호사들이 모여서 고액주책으로 만드는 놀린 거죠, 이게.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좀 우습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자, 다음 뉴스는요? 안경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 결정문 입수 경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개인 실명까지 적힌 결정문이 국회 요청으로 8분 만에 어떻게 제공됐는지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이 사건 날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졌던 사안인데 판결문이 2개 존재한다는 건 이제 확인이 됐어요, 공식적으로. 예. 법원행정처가 개인정보 가리지 않은 걸 내주고 예, 실명과 비실명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거죠. 20분 후에는 가린 걸 다시 내줬다. 예. 이런 해명이 나온 건데 그러면서 이제 급해서 그랬다. 저는 뭐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면은 문서들 디지털할 때 이 비실명화 작업은 이미 되는 거거든요. 예. 설사 오래된 문서라고 해도
그래서 비실명화 작업하지 않은 버전이 존재했다고 해도 20분 후에 바로 작업해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20분, 겨우 20분 상관인데 2번을 보내요. 예, 납득이 안 가고 전혀.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요청을 하자. 이제 밝혀진 바로는 어제 주광덕 의원하고 권성덕 의원으로. 네, 그렇죠. 주광덕 의원 한 분인 줄 알았더니 2분이에요. 예, 2분에게 각각 요청하자마자 6분, 8분 만에 자료를 보냈다는 거죠. 이게 결제 라인도 여러 번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예, 통상 급하다 빨리 보내달라 그러면 다음날 정도에 보내주는데 6분 만에 보내줬다. 요청을 받고서야 결정했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미 이야기가 된 후에 보낸 게 아니야 하는 이런 의문이 드는 대목이고. 이 두 의원을 모두 이제 언론사에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 파일을. 그렇죠?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제 이 파일이 법원에서 나온 지 겨우 2시간 남짓 지나고 나서 방송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재연 방송도 있고 어제 노회찬 의원도 저희 방송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파일을 보면 받고 분석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법적 문제를 피해가는 그런 고심이 있어요. 재연 방송 만들고 그런 법적 자문 받고 방송을 하는 게 2시간 만에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문서가 나온 것은 법원이지만 지휘자가 따로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냄새가 누군가 혹은 어떤 세력, 어떤 기관이 그림을 그리고 법원,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배포하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림에 따라 실행하는 어떤 전형적인 공작의 냄새가 저는 개인적으로 난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을 계속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그건 여기까지 하고요. 몇 번 다뤘는데. 다음 주 전할 시간이 됩니다. 네. 네. 어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사파 정권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입니다. 어차피 이 정권은 주사파 운동권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면 난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철우 의원이 대통령 탄핵을 암시한 발언한 건데요. 비슷한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이 돌파구를 대통령 탄핵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절박하다는 인식도 있는 거겠죠. 예. 지금 문재인 정부를 탄핵 정도 해야 본인들이 다시 영어로는 이분이 된다. 예. 지금 한 달 남짓 지났는데 탄핵을 얘기하면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니죠. 보수 지지자들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쪽이 그만큼 절박하다고 해석할 만한 멘트들입니다. 이철우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홍준표 전 지사도 이런 얘기를 했으니 여러 사람이 할 공산이 크네요. 계속해서. 지금 지도부 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네. 관련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큽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지도급 인사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이런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런 인식만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고. 예. 자, 다음 순요. 원비어 씨 사망 소식을 접한 문재인 대통령은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유족에게 조전을 보내 위로했습니다. 대통령 명의로 조전을 보내고 청와대가 공식 입장 낸 것은 이례적인데요.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 내 여론을 감안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 의대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제는 아니죠. 북한이 한 일이니까. 예, 안타까운 일인데 이 일로 이제 한미 회담의 주도권 잃지 않으려고 하는 액션이기도 한 거죠. 예, 조전을 보내는 것도. 외교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미국 소식입니다.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질문이 따라다니자 백악관은 급기야 브리핑 취재 막아버렸습니다. 매일 오후 방송사들이 중계하던 정례 브리핑을 지난주부터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건데요. 이에 CNN이 반발하면서 영상 녹화는 끄고
계약이 최순실 씨 입장에서 이익이에요. 삼성 말값을 주지 않고 차익만 지불하면 되니까. 말장사는 근데 삼성을 속일 만큼의 이익이 없어요. 말장사, 이게 삼성을 속이는 엄청난 리스크. 자기가 삼성과 앞으로 하겠다고 맺어진 여러 가지 계약들. 엄청난 계약이 있는데, 아니, 이 아줌마한테 말을 싼 값을 주려고, 더군다나 최순실은 이익이지만, 본인은 아무런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액의 몇 배를 주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삼성이. 예, 어제 특검 쪽에서는요, 설사 줬다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고요. 당연하죠. 예, 게다가 당연한데. 또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정유라 씨가 그 말 다 탔다라는 말장사에게 팔고 허위로 매매 계약서를 맺은 뒤에 돈을 받지 않았다. 네, 잔금을 받지 않았다는 네, 단을 거죠. 받지 않았고 그리고 최순실 씨는 이어서 새로운 말 2마리를 똑같은 말장사한테 사면서 새로운 2말의 가격 전부를 내는 게 아니라 삼성이 돈을 받지 않은 그 2말의 가격을 뺀 차액만 지불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삼성이 자기 소유의 말들 값을 최순실에게 준 것과 같죠. 네, 사실상 뇌물을 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교환 계약, 그러니까 비밀 계약, 이게 증거다 하면서 특검이 이제 흔들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어제 나온 삼성의 반격의 내용이 뭐냐면, 말 중개상과 매매 계약을 팔았던 개인적으로 가장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재밌는 뉴스입니다, 이게. 예. 삼성의 재밌는 반격이죠, 이게. 우리가 여러 번 저희 방송을 통해 소개한 말세탁. 그렇죠. 예. 말세탁에 대한 반박인 거죠. 네, 말세탁 아니다라고 반발한 건데, 주씨, 오랜만에 합니다. 왜냐면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자면, 삼성이 삼성 소유 말 2마리를 말장사한테 팔죠. 네. 그렇게 거래 하나가 있고, 최순실 씨가 말 2마리를 말장사로부터 사죠. 네, 싸게, 아주 싸게 예. 삽니다. 그 거래 하나가 있고, 거래 2개가 있는, 겉으로는 2개가 있는 거래인데, 실제로는 삼성이 말 2마리를, 이제 국내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 워낙 권력과 딜을 해서 해결하던 습성이 나와서 그런 건지, 이게 굉장히 우스운 답변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삼성 주장은 최순실 씨가 삼성을 속이고, 말장사 몰래 삼성 말을 교환한 계약을 맺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갑자기요. 네. 근데 이게 최순실 씨 혼자 되나요? 말장사도 동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장사가 한국의 아줌마와 손을 잡겠다고 삼성하고 손을 펼쳐내나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삼성과 앞으로 거래하겠다는 맺은 거래 규모가 얼마인데, 그리고 최순실 씨는 이 교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2마리를 처음에, 최초에, 첫 번째 계약. 해지하고 말 소유권을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것도 올해 5월 말입니다. 예. 네. 말을 돌려받았다는 게 바로 원래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다는 증거 아니냐. 그럼 그게 증거가 되는지도 저는, 의아하지만, 그리고 문제가 된 여기가 제일 재밌습니다. 문제가 된 말 세탁을 한 그 교환 계약. 이거는 삼성 모르게 최순실 씨가 말장사와 몰래 맺었다는 거예요. 삼성이 속았다는 겁니다. 저희 굉장히 재밌는 반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은 물론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네, 이번에 2, 4분기 영업이익도 세계 1위예요. 애플 넘어서. 대단한 기업인데,